감사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제4대 용인시장 이정문. 먼저 가장 말이 많은 수요 예측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견해를 먼저. 예,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를 어떻게 충족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요 예측, 이거 제가 쭉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수요 예측을 할 때는 우리 이제 수요 예측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예강한 전 시장님, 이우현 전 의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봤는데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이 최초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최초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수요 예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재 경기도지사님 계실 때 그때 여기 시장이 윤병희 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거 보니까 윤병희 시장님을 빼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병희 시장님한테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형님, 시장님 생각에서 이게 나온 거냐? 아니다. 이인재 지사님 계실 때 우리 용인이 에버랜드, 대학, 민속촌 이런 게 많고 지하철이 들어오려면은 계획도 없으니까 용인부터 이거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작이 쭉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경기도가 건설 교통국일 겁니다. 거기하고 한 6개월, 3개월, 그 정확한 개월수는 제가 모르지만 협의보다가 이제 부차를 용인시에다 넘겨줘갖고 윤병희 시장님이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를 받아서 예감한 시장님이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수요 예측 계산이 지금 문제가 되고 경전처럼 운행이 안 되는 게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 때문에 지금 운행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요 예측 계산할 때 저것만 계산한 게 아닙니다. 용인에 인구 일어나는 거 제가 시장 취임할 때 42만이었습니다. 시장 그만둘 때 84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용인은 대학도 많고 민속촌 에버랜드 볼거리가 많고 그러니까 한번 추진해봐라. 그렇게 대세를 쭉 내려온 건데 지금 아까 이우현 의장님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 수요 예측할 때 우리 역세권 개발 문봉 시장님이 특히 주안점을 놓은 것은 지역 고로 개발을 위해서 이 초인구가 낙후됐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인구 지금 개발됐습니까? 개발 못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오염 총량제라는 게 생겨가지고 못했지 않습니까? 제일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은 환승역이 구가역에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환승역이 안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요 예측이 빗나간 거를 지금 교통연구원이나 불러와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할 때는 이런 것이 다 들어왔을 때 가정을 해서 수요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진행을 쭉 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어쨌든 분당선 연결되는 부분도 그렇고 늦어지는 거에 대한 거는 알았습니다. 먼저 그렇죠? 저 임기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측하고 늦어지는 통보받은 것은 아마 2008년 중반에. 아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여러 각도에서 진행을 하셨어야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은 틀릴지 모르지만 저는 시장 때 분당선이 이제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3개월마다 체크했을 때 저 시장 때는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염 총량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어떤 개발을 위해서 협의를 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건 저 때 한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졌던 거고 저는 또 시장 떨어져서 다음은 모르는 거죠. 제가 이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사실상 실용 플랜에 보면 말이죠. 총 수요가 이게 참 모호합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제가 잠시 읽어보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등 용인시 지역에 인구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인구 증가 지역은 구성, 신갈, 수지 등 용인 서북부 지역으로 경량 전철 경유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러한 그 검토 결과가 있었으면 네. 한 번쯤 수요에 대한 거는 더 되짚어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수요 예측이 빗나갔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용인에 그 성모병원인가 그거 들어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병원 하나 들어오는데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3만 정도가 됩니다. 그럼 단 지방자치단체는 땅을 제공하면서 지금 오라고 그러는데 저때 위치해 놓은 거를 여태까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하나만 봐도.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고 한 것이 예. 어떤 재반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을 그쪽으로 미루시는 겁니까?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개발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럼 교통연구원에서 이거 수요 예측 계산할 때는 아까 예강한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누가 어느 분이 하시더구만은 근데 용역기관만 믿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용역이라는 것은 네. 사업 주체의 어떤 그 사업 의지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개인 사업을 해도 설문조사 하는 거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개인도 개인 사업가한테 다 용역회사에다 주고 다 이 전문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예. 여쭙겠습니다. 그 용인시 시민을 위해서 또 시장으로 재직을 하셨고 예. 주님께서 뭐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용인 시민 삶과 뭐 발전을 위해서 다 저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야기된 거에 대한 그 경전철에 관련해서요. 이렇게 야기된 거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십니까? 저는 책임감을 통감 못합니다. 저는 2003년 12월에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회 회의록을 보면요. 민간투자사업자는 용인경전철 승객 수요의 80%가 기흥역에서 분당선 복선 전철과 환승하는 것으로 예측하는 등 민간사업자는 분당선 복선 전철하고 기흥역에서 환승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예. 분당선 복선 전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수요가 줄어들 경우에 분당선 복선 전철이 완공될 때까지 막대한 운영 수익 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당시 김한수 건설국장도 2008년 분당선 복선 전철 개통이 힘들 거라고 답변한 바 있고요. 예. 또 2004년도에 부시장 주재로 열린 기흥 역사 개통 대책 회의에서도 분당선 복선 전철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분당선 복선전철 지연이라는 사실이 벌써 예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막대한 운영 수익 보장금 지급을 협약사항에 명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해서 우려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협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3개월마다 공무원들 시켜서 차질이 있냐 없냐 계속 체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2008년도 6월이면 저런 시장 아닐 때예요. 아마 다음에 또 출석 교구에 공무원들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장소 시간 날짜까지 전부 나오니까. 아 이건 2003년도 얘기입니다. 예? 증인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 증인이 시장으로 재임 그 시절에 당시 남았던 얘기입니다. 얘기 정확하게 기억해요. 예, 2008년도는 개통이 그때 힘들 거다. 그때 예. 개통되면 힘들 거다. 그 소리고 예. 지금은 2003년 12월 그 당시 예. 그 지금 현재 젠시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협약상 협약에 명시한 이유예요. 그 협약에 명시한 거는 100% 그때는 수익 보장 그 준비한다. 분당선이 연장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자, 잠깐만. 추선희 의원님 잠시만요. 정리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으로 재직하셨잖아요. 예. 이 당시에 나옵니다. 예. 이거 불가능하다고. 늦어진다고. 그리고 2004년도 3월 당시 김한수 건설국장도 얘기합니다. 부시장 주재 열린 거에서 이게 2008년도에 힘들 거라고 용인시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지 마세요. 그걸 시간이 지나서 그건 잘 모르지만은 제가 얘기했던 거는 제가 2006년 아마 6월 30일까지 근무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2003년 된 거면은 이제 공무원들 출석시켜서 또 물어보시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체크했던 거 아닙니까? 3개월마다. 아니요. 운영 수입 보장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00% 그걸 막대. 저는 이게 지금 그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은 담당 공무원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책임지는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 공무원들 김한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 예. 그거 물어보시라. 그 당시에 힘들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저는 오래전에 기억이 없지만은 예. 그거를 담당 공무원들은 한번 물어보시면은 더 자세히 하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약 사항을 물어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협약에 대해서요? 네. 지금 지인께서는 협약 사항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바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추가 사업비로 분당성 연장 조기 개통을 위해서 310억 원을 부담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거를 지금 공무원 보고 물어보라고 하시니까 공무원 물론 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지인께서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경전철 주식회사 한 곳만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서 거기만 지정하지요. 예? 지금 저희가 선정할 때 제가 제안서 들어온 게 경전철 주식회사 한 곳만 들어와서 그쪽만 다시 재고시하지 않고 그냥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한 곳만 들어온 게 70여 곳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제안서 제출하라고 그럴 때 아마 본마르티사하고 삼성하고 왔다가 삼성은 아마 예강한 시장님이 그 전대리부터 에버랜드까지 들어가는 걸 2천억을 좀 부담해라. 그 부담 때문에 아마 본마르티사 이게 혼자 아마 그 제안서를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자가 지금 한 곳이라는 거는 그만큼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건 제가 대답할 일이 아니죠. 반대로 이게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주식에 투자 경전철 주식회사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식 배당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미치는 데는 주식을 보유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재고시할 필요는 없고 한 곳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곳으로 그냥 지정한다. 이게 보통 협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위를 정하려면 사업 시행 조건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민투법 실행령에서도 말하듯이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의 경우도 현대산업개발하고 금호가 각각 그 컨소시엄 구성에 들어와가지고 우선협상 금호를 지정하고 이렇게 두 곳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한 곳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고시하지 않고도 한 곳으로 그냥 갈 수 있다. 이건 조금 그 시장은 지냈지만 그런 행정 절차 이런 걸 모릅니다. 그렇지만 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그런 데를 따랐을 겁니다. 이것이 5대 때 의원들도 이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한 곳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빨리 지정하고 가야 됐나.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어려운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를 얘기하지 이게 잘 되었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모든 시민이나 의원님들이나 그냥 금방 일이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게 95년도부터 시작된 건 사업 아닙니까? 예. 네? 그 정도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은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그 검토를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구갈 한승역 역사가 2008년 이후에 개통되는 거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죠. 다음 사항 지적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용인시가 2004년 3월 11일 부시장 주재로 열린 기흥역사 개통 대책회의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녹십자 공장 이전, 그
역사 2개 추가 건설로 인한 공기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예. 대책 계획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증인은 그걸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300내동이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거지. 제가 여기서 서약한 대로 제가 잘못했으면은 유증인을 다 고발을 하시고 지금 서로 기회가 잠깐만요. 녹취록을 보시면 예. 분명히 2008년 이후에 알았을 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2008년 중반에 그 도시철도공사인가 건교군가 그건 잘 모르지만은 그때 통보를 용의시에 다 증인, 그렇게 알고 있다. 여기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먹습니다. 저는 징계 먹은 것 기억이 없고 이제 이따 나오시겠지만은 이걸 가는 도중에 모든 게 수요일치 이렇게 다 잘못됐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했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증인은 예. 시장 재임 시절에 예. 구갈 한승 역사가 2008년 이후에 개통이 늦어지는 걸 전혀 몰랐습니까? 예? 2008년 이후에 예. 개통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까? 저는 2008년도에 개통된다라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까 이훈 회장은 2009년도라고 했지만은 저는 2008년도에 환승역이 생기는 그러면 예. 다시 묻겠습니다. 예. 2004년 3월 11일 예. 부시장 주재로 개통 대책회의 한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징계 먹었습니다. 예. 녹십자 대체 부족자 가지고 공장 이전 넣는 거 아저씨 모르셨어요? 저는 거기까지 시장에 신경 쓸 건 아니죠. 자, 중요한 건데 왜 모릅니까? 1조 원에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인데 그걸 모릅니까? 나는 1조 원 오는데 어떻게 1조 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강한 시장 쭉 전례로 왔을 때는 30년, 그 다음에 9천억, 인구 수요 19만 이렇게 보고받고 의회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30년을 분발이 되고 갈래? 아니면은 9천억에서 7천억으로 갈래? 둘 중에 하나 택해라고 그래서 아마 30년 보장되고 7천억 가는 걸로 했는데 지금 1조 원 얘기하시는 거 제가 그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전문을 보면 본 사업의 목적이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예.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공사가 완료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운행되지 않아 국제 망신된 용인경전철 직원 164명 전원해고 달려도 멈춰도 한 해 수백억 적자 용인의 재앙이라며 용인 시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증인은 시민의 혈세인 6,970억 이거는 2001년 12월 31일 불령 가격입니다. 투자된 이 사업이 국민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경전철 사업 아까 저기 시장 의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수익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익 사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현 의장님 얘기했지만은 서울 지하철 같은데 21조가 빚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용인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 사업으로 보지 않고 주민 공익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큰 겁니다. 자, 공익 사업이지만 해박스에 분명히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제 발전 한 게 있습니까? 예? 국민 경제 발전에 길 이바지한다고. 부르시기 전에 경전철 15년 한번 자, 보세요. 해봤습니까? 자, 증인 보세요. 예.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2007년 12월 28일 용인시가 상고한 부당이익 특금 반환에 대해서 이었다 기각 판정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용인시가 재원이 없으니까 법에도 없는 경전철 전철 부담금 고시를 해가지고 910억 원이라는 지원을 마련합니다. 예. 이게 법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시대 그 분담금 매긴 거 절대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예. 자 그러면 저 있을 때 있던 것만 질문해 자 주세요. 그러면 협약서는 증인이 있을 때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분담금 내역이 나와 있어요. 예. 지금 민간이 3,973억,
국비 1044억, 도시비 1044억, 개발 분담금 910억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네. 이래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 시장 때부터 행정행위는 다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행정을 모르쇠로 지나가도 되는 겁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전 시장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밑에 그 공직자들이 알아서 회의 때 갔다 오고 해서 보고만 받는 거지. 증인 잘 들으세요. 예, 주식회사나 법인이나 예.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아, 책임은 지죠. 자, 결재를 책임한 증인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용인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저 있을 때 이루어진 그 자, 사안을 갖고 증인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에요. 예, 증인이 이럴 때 이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증인이 아, 개발부담금 매기고 그런 게 저때 이루어졌다고요? 증인 시절에 예. 지금 상고를 했어요. 고등법원에서 예. 패소 판결이 나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예. 그런데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장을 만든지 5년 됐는데 재판에 이겼는지 졌는지 제가 그런 관심 언론에 뜨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를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건 아니죠. 그 본의원의 질문이 잘못된 건지 예. 증인이 대답을 회피하는 건지는 정인 시민, 예. 대한민국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예, 이거 보시는 시민들이 다 판단할 겁니다.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날짜는 제가 기억 못했지만은 시시박은 제가 했습니다. 네. 그 당시 분당선 환성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셨습니까? 저는 2008년도에 그 환승역이 생기되는 거 그것까지만 그것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늦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을 출석시키지만 하지만 3개월마다 계속 체크했던 겁니다. 그래도 그것은 이미 공무원을 체크를 해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가 공무원 못 받으면 저기 하이죽에서 위에서는 공무원 못 받으면 고면이죠. 그걸 우리가 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는 이상 없다고 공무원들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2008년도에 분당선 환승 문제 구갈 역사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저 이기도 안에. 녹십자 이전도 문제가 돼서 그 당시만 해도 아무런 보여지는 것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녹십자의 이전 문제는 태평양 개발하고 지금 수지 난개발 소리 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닙니까? 같은 업자가 같은 몰라도 업자가 틀리니까 짝이 땅 한 평이라도 양보 안 하려니까 길이 꼬불꼬불 나고 그래서 태평양 개발 녹십자 불러서 공공 개발로 가라. 도로라도 반듯하게 뚫어라. 그렇게 해서 늦은 거지 뭐 공장 부지를 못 구해서 못 간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 돼서 늦어진 거지.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 그거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떤 걸요? 분당선 환승이 안 된다는 사실 2008년도에 저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습니다. 2008년도에 되는 걸로 그 당시 알았기 때문에 협약안에 우리가 손실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90% 보전해줘야 되며 예.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가선 서정석 시장 때는 빨리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 310억을 더 물어주는 것까지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핵심은. 예, 자 예. 그러면 결국은 증인은 그 당시 당연히 2008년도에 될 거로 알고 있었다. 예. 공무원들도 그렇게 보고를 했다. 예. 그 얘기죠. 예. 자 아까 답변안에 그 제가 자료 나눠드렸잖아요. 저는 2002년 7월 그 1일자 취임했는데 일요일이라 7월 2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 잘 나눠드린 그 보세요. 전이 협약은 증인이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전에는 공무원이 능력이 부재라고 계속 3대 시장은 얘기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온 보고서 자 4대 용인시 의회 의장은 집행부가 아무런 상담, 아무런 협의, 의회랑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2002년 1월에 민간사업 고시를 통해서 업자, 아까 말씀하신 70여 개 곳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제안서 낸 사람은 혹시 심의현 시의원님 민간투자심의위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심의위원장이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하세요. 아니 이걸 알아야지 답변이 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좀 알아주십시오. 그냥 아까 전임 시장, 전임 의장이 용역 권한을 뭐 다 의뢰한다고 그러는데 민간투자심의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각계 부처의 차관들이 전부 모여서 심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시민연대 대표, 언론인 대표, 전문가 대표 이 사람들이 참 모여서 이게 예관시민 때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구관이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10개 부처의 차관들이 전부 모여서 이 심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왜 제안자가 둘 이상 돼야 되는 거 혼자 했냐. 이게 법에 아마 제안자 혼자 했는데도 이 정도 이루어졌다면은 그 법에 없는 걸 제가 만들었다는 제가 시장님이 제대로 못 맞췄죠. 자, 그러면 김해나 다른 타 지역은 복수가 들어옵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민간 투자 사업에 그런 분들이 안 하십니까? 예? 김해? 네. 아, 김해 거는 저도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는 예. 본 의원이 뭐라 질의를 했냐면 왜 경쟁이 붙으면 단가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전임 시장은 아무런 공무원의 능력 부재를 얘기하면서 총사업이 어마어마한 것을 아무런 경쟁 없이 단 곳 한 곳에서만 받게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중앙에 위대하신 분들이 다 하는 사업 시의원들 아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군의 김해나 부산 그런 분들은 거기서 안 했기 때문에 두 곳 복수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건 아니죠. 왜 자꾸만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십니까 지금? 지금 의회를 뭘 무시했다고 지금 왜 그러시는 시장 거예요? 보고 아느냐 모르냐 그러면 아니죠. 무십니까? 그거는 제가 의원들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토론의 과정 그냥 용역기관이면 일반인한테 준 걸로 이 보는 시의원이나 기자님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물은 게 뭔지 아십니까? 왜 한 개 업체만 했느냐? 증인이 바로 한 말이 민간 투자 사업하는 거에 그 위원들이 명단이 누구고 위원장이 누군지 아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는 설명했을 때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시의원에 대해서 비하하는 바람을 했고 또 한 가지. 그래서 그러면 부산과 김해는 그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복수가 왔으니까 하니까 부산 김해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네. 무슨 답변 태도입니까 이게? 아니 부산 김해는 복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용인시는 그럼 시장이 쫓아다니면서 어디 한 군데 더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70군데가 왔다가 뭐 뜻이 안 맞든지 뭐해서 접수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하고 두 군데 남았다가 한 군데 너무 그렇게 부장감 가는 그런 걸 줬는지 몰라도 경찰청 그 본관에서 하나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그건 그렇게 아까 왜 대답했잖아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으면 민간투자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가야 된다. 거기에 의해서는 복수가 와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복수가 와야 되고 혼자 가서 자, 혼자 뭐가 왔을 때는 잘못됐는가 그 사람의 그건 법의 하나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의 사업체만을 위한 것이 된다는 의미죠. 왜 용인시 세금이 들어가고 전임 시장이 모든 확약서를 다 써줘서 지방비 부담만에 용인시 세금이 전액 들어가는 부분 안에서 있으면서 어찌하여 우리 용인시는 경쟁을 유도하지 아니하고 한 개 업체만 받았더냐.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그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70개 업체가 왔었다고. 그건 그 제안서 내용은 제안서가 네. 하나가 왔기 때문에 경쟁을 시켰어야 되는 부분 놓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법에 따라서 제가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무런 우리 용인시 안에는 전임 시장도 상대 시장도 얘기가 전문가가 없었던 용인시 안에서 거대한 경전철을 계속 추진해 갑니다. 왜? 충분히 2002년도에 그렇게 됐지만 2002년 7월 2일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그 시기는 지금 증인이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앞서서 행정행위 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 우리 민투법에 보면은 2천억 그 미만은 용인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2천억이 넘어가는 거는 이제 아까 민간 투자 그
그 회장이 우리 대한민국 기획에서 저 장관입니다. 거기에 장차관들이 2천억 이상 넘어가는 거는 거기서 계산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체근했다 했고 예. 마치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과연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공사비 과연 적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는 물어보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그거야. 물었습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그렇다고 했습니까? 뭐 기금 하나 생겼는데 얼마큼 이런 것까지는 시장이 사실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총 액수가 얼마인가 이런 것만 물어보는 총 거죠. 액수가 얼마라고 나왔을 때 그 액수가 타당하냐 적당하냐 물어보셨냐고요. 그거 안 물어보는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물어보지. 타당하고 적당하다 했기 때문에 예. 담당 공무원이 답변했기 때문에 예. 이게 조달청에서 어디까지 검토가 됐고 했는지도 여부 파악 아니하고 예. 그냥 밀어붙였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도 그거 봤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이의원 의장님들이 잘못한 겁니다. 지금 서인구청 4층에서 협약 체결할 때 한 200~300명 오셨고 이의원 의장도 오셨습니다. 근데 생각이 좀 다른 거는 그 협약을 해놓고 공개 제한을 떠놓은 거고 협약 체결했을 때 없었다는 거고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협약 체결할 때 의장도 왔고 여기 시청 찾아보면 아마 사진도 다 있을 겁니다. 지금 본 의원의 질문은 협약서 내용을 6개월 동안 공개 안 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협약서 공개 안 하는 이유는 그거는 법적으로 그 회사 용인시에 협의 보기 전에 공개를 못하게끔 법적으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회사 비밀상. 회사의 기밀은 중요하고 용인 시민들이 피해보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의를 묶어준 거를 시장이 뭐 이익을 주고 피해를 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법의를 묶어줬고 양자가 합의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원장 얘기했지만 특위가 만들어져서 했을 때 이건 우리가 특위가 만들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공개하라 그래서 공개하라. 특위가 아니라 행정감사로 알려요. 예, 행정감사가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협약서 전문에 국민 경제 발전을 이벤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는 경전철 개발 분담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거뒀냐? 아파트 분양가 상승 원인이 됐어요. 예. 그죠? 예. 동백지구 상가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백지구가 어떻습니까? 상가가 지금 피폐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가가 없습니다. 이 정도십니다. 이 정도에 대해서 시장에 결제한, 사인한 시장으로서 책임이 없습니다. 저 있을 때 분담금을 매겼습니까? 자, 징수했어요. 그때까지도. 2006년 6월 30일까지도 징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그 개입하셨잖아요. 법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법을 안 만들었지만 예. 실행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나쁜 법이라고 했으면 폐지하고 받지 말았어야죠. 아니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행정수요 틀린 거 아니고 경제적 들어오는 거 저는 반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던 동백 상가가 죽었다? 동백에 오신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면은 그 입주 받을 때, 분양 받을 때 경전철 들어오는 이 계획하에 받으신 거예요. 그 분담금이 네.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악법을 만드신 거예요. 네. 용인 씨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용인 시민들한테 어떤 일간의 책임감도 안 느끼십니까? 책임감 이런 게 아니라 법으로 묶어줬다 받았다가 법을 묶여진 게 아니라 네. 용인 씨에서 만든 악법이에요. 그런 법이 저 없어요. 시대에 만들어진 법 같으면 저한테 그렇지만 지목을 하시고 전임 시장이 만들었다 치더라도 예. 실행을 했잖아요. 예? 실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 자, 그러면 예. 거기에 일반 책임감 없으세요? 저요? 저는 책임감이라고 뭐 먼저 그 만들 때는 의회를 거쳤을 테고 예강 시장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 경제적 분담금을 좀 막여서 시민한테 좀 도움이 가게 만들었던 거지 개인 뭐 예강한 시장이 착복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 경전적 플랜은 말씀대로 95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전임 시장들은 생각만 하고 액션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증인 시장 시절에 전격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죠? 예. 맞죠? 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숙고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답하시는 거 보면 제가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씀 들으세요. 예. 지금 실시간 협약 내용 잘 모른다. 예. 지금 실시간 협약을 왜 모른다고 제가 언제 대답했어요? 실시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을 제대로 아셨으면 예.
그렇게 사인할 수가 있냐고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 내가 주인이면 그런 사인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한 달에 1년에 300억 500억씩 물어주는데도 사인을 합니까? 그거 물어주는 것만 생각하시니까 지금 우리 저기 마을버스나 이 버스 불러주는 거 제가 알기로는 한 420억인가 520억 물어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공익사업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저는 공익사업안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지난번 2002년도 신문 기사입니다. 이정문 시장 한나라당 전격 탈당 기사가 났습니다. 예.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고 야 이게 무슨 그 한나라당 공천받고 된 시장이 예. 전격 탈당? 의혹의 눈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정치적 외압이나 청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탈당하신 거 아닙니까? 청탁은 없었지만은 네, 저는 탈당이 아니라 손학규 지사 실에 찾아갔습니다. 지사님, 우리 손학규 지사님이 참 정이 많으신 분이라 제가 갔을 때 농담을 하셨습니다. 야, 시골시장이 도지사 만나러 오는데 예약도 없이 와? 그래서 제가 풋볼 뛰고 난리쳤습니다. 지사님 매일 보고 갔지만은 군포시장, 민주당 그 군포시장 하나 외에 31개 지구에서 시장 군수 조사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공무원들이 일주일 만에 180명이 불러 올라가서 공무원들 얼굴 보기가 창피해서 저는 시장 섭외 내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한나라당 시의원 도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그러지 말고 또 한나라당 시장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살짝 탈당만 해봐라. 그래서 탈당했던 겁니다. 연도 요거는 이제 공직자 때 그러면 이제 정확한 몇 년이라는 게 나오지만은 그 용역 결과 그 보고서 보면은 이게 15년 이후에는 이익을 창출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15년간이 걱정이 되고요.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무소속으로서 김학규 시장을 도와줬던 사람이고 또 제가 김학규 시장 입장이었을 때는 이후 8용에 나갈 때는 최소한 일주일 내지 시간을 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임 시장들한테 아마 전화 한 통화를 또 해보시고 저희들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아마 시장님이시니까 취임하신 지 1년 만에 경전철 보좌관 제도도 생기고 경전철 피해템도 생기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마 듣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여파를 가져오느냐 그 2580에 나갔던 것 때문에 중앙일보에 사설에 뭐라고 났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임기 기간에 지적사업으로 손해가 가든 말든 지적사업으로 시행한 걸로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경전철 토로 정의를 나와서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청문회가 시민한테 알 권리를 충분하게 말려주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김학규 시장이 나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시장 취임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취임 전부터 여기는 뉴스만 틀면 난개발로 유명했던 데가 우리 용인시입니다. 그때 취임을 했고 또 행정타운 저는 1층 덮었을 때 제가 들어와서 행정타운 때문에도 제가 엄청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또 이 경전철 사업도 처음부터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행정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해놓고 지금 여기 증인 출석했던 것 자체가 시장을 어려운 시기에 맞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갔다 그러면 우리 용인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니요. 아니, 만나고 나서 예. 김학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달리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민분께서는 그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오늘도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많으시니까 네. 많으실 줄로 아는데 뭐 어느 행사장에선가 용인 경전철을 들어서 말씀하셨고
그전에는 행정 타운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 언론에 비춰졌지 않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2008년도까지 환승역이 생겼으면은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초래됐을까? 초래돼도 정착폭을 이렇게 많이 놓고 아마 토론의 상이 됐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우리 용인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들 자기 치적사고를 한것 같이 계속 보도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아마 힘을 합쳐서 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환승역을 빨리 만들어주고 또 우리 윤병희 시장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용인의 전철 사업은 계획도 없던 거니까 지금 우리 대학 많아서 대학 버스 여기 많이 오죠. 이거 수원역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민속전 버스 25대가 25분마다 계속 손님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믿고 김학규 시장님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죠. 지금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노출돼서 우리 용인시가 그 경전철이 잘못되는 게 이게 노출돼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 대통령까지 아시는 사항이니까요. 예. 근데 그게 단순히 그분이 2580에 말씀하셔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 저희들은 사실 6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혹시 너희들은 그때 당시에 뭐 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애쓰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시면 또 할 말. 네, 그것도 이따 이제 뭐 지휘한 저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하려고 그렇습니다. 약간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질문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예. 신분 이루 드러나서 잘못된 거는 고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추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의원 질의하십니다.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그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특혜를 받다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런 한간에 의혹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왜 그런 불리한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시장 또한 공무원에 대한 모르겠냐? 제가 답변 의자 이따 모두 발언 주실 거죠? 진행하는 상황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딱- 전제로 하지 마시고 예?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그 제가 지금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네. 저를 예. 모두 말아 주시면은 그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들이 거 보면은 시민연대에서 그 발표한 걸 받아보셨죠? 아마 그런 내용 쪽에서 질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이유현 의장님도 뭐 향후 한번 제보받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제 이런 의혹들 이런 거를 위에서 밝혀주시고 또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저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대답 그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언론 발표를 통해서 우리 정의께서는 이 경전철은 한시바퀴 달려야 된다. 김학규 시장은 대책 없이 지연만 시키고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역사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그 이유는 지금 시민 집행 나간 게 제일 큰 문제는 환승역 연결 안 된 것 때문에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우리 김학규 시장님이 운행 안 하는 것도 수요 예측이 빗나가고 뒷만지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이제 아까 우리 지미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정말 그 지금 과장인지 계장인지 모르지만 아마 유기성이라고 있을 겁니다. 윤병희 시장이었을 때부터 예강환 시장이었을 때까지 쭉 경전철 담당한 그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아마 더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 이전에 저 요구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우리 용인시에서는 아마 1조 5천억인가 6천억 그렇게 되는 걸로 근데 지금은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버스 그 지원해 주는 것도 1년에 520억인가 420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1조, 당시에 그러면 지금께서 시장으로 재임 시절 때는 1조 5천억에서 6천억이었다. 말하는 건 뭐 정확한 거 아니고 예상치. 예상치를 따져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능력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능력이 된다. 자, 알겠습니다. 거기 제가 자료 드린 업체 현황에는 다른 그 회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릴게요. 자, 동생분 회사가 입찰을 합니다. 한일건설에. 그리고 90%까지 공사를 끝내고 10%의 공사가 남았을 때 빠집니다. 그리고 제3자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 하도급 업체를 누가 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경전철 주식회사나 우리 용인시에서는 동생의 회사가 아닌 타 회사에서 하였다. 마무리한 회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충분하게 시민과 여기 의원들이 보기에는 동생께서 그 당시에 형인 시장을 등에 업고 이러한 공사를 했다. 이러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가 시장 될 때 언론에서 치명제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마 엄청 많이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때 이후로 동생하고 얘기 한마디 안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혹은 의혹으로 끝내주십시오.